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 네, 실적을 1위가 이제-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너무 낮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다. 디스카운트는 해소가 될 거다.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구조적인 변화다라는 거를 이제는 인정을 할 때가 됐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얼마 전에 그 현대기아차 그룹이 5년간 24조 원이었던가요? 네, 투자 계획 발표를 네.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좀 의미도 조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어제 발표된 거는 예.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기존에 얘기했던 내용을 그냥 다시 리바이벌이었어요? 리바이벌. 아니, 그것 때문에 그 일부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막 어류겐 치고 올라가던데? 맞습니다. 근데 약간 그게 트리거가 된 거는 맞는데 예. 내용 자체는 옛날에 얘기했었던 그 장기 플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네, 그거를 그냥 떼가지고 다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젠 곧 있으면 1분기 실적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네. 완성차 주가 실적이 너무 좋고 부품사들이 사실은 완성차 주가 흐름 조금 못 따라간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가지고 확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혀 근거 없이 오른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네. 현대기아차가 지금 플랜을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전기차를 대량 생산을 하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전기차를 대량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전기차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현대기아차의 성장에 과실을 얻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품사들이 소외가 돼가지고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같이 낮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오르는 것도 당연히 뭐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봅니다. 뭐 현대기아차만 밸류에이션이 낮은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부품사들도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주 관련된 투자 심리가 막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 네, 부품주는 상대적으로 못 갔었는데, 네, 근데 거기에다가 5년간 24조, 그러니까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 약간 트리거가 된 것. 그렇죠. 아, 그렇게 봐야 되겠구나. 지금 현대차는 목표 주가 25만 원 쓰고 계시네요. 지난 10일에 나온 리포트가 가장 이제 최근이고, 네, 25만 원 현대차. 요거 현대차.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지금 뭐 시장 평균보다 훨씬 싸잖아요. 싸죠.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대차의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첫 번째는 이제 미래차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일단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대로 가게 되면은 기존에는 완성차가 거의 모든 밸류를 다 가져가는 시스템에서 배터리 업체들하고 밸류를 나눠 가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왜냐면은 엔진은 자체적으로 생산했었지만 앞으로는 배터리를 사다가 장착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밸류가 이제는 분산된다라는 것 때문에 좀 2차 전지랑 경합을 하는 부분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차 전지랑 밸류 측면에서 경쟁을 한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완성차를 판매를 했었을 때 예. 그 밸류를 가지고선 기존에는 완성차랑 완성차 밑에 있는 부품사들 예. 이렇게 밸류를 쉐어를 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는 새롭게 진입한 게 2차 전지 업체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2차 전지 업체들이 얼마의 포션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완성차랑 부품사들이 지금 가져가는 포션이 좌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전망들이 엇갈리는 거죠. 왜냐면은 누구는 이젠 완성차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다. 누구는 2차 전지가 이젠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다. 밸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밸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네, 2차 전지는 물론 이제 뭐 소재 쪽은 저세상 밸류에이션이고 그렇죠. 셀은 그보다 좀 낮기는 한데 네, 근데 일단은 완성차만 놓고 보면 쓰신 자료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있죠. 요게 이제 4월 10일 기준일 겁니다. 네, 2023년 그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최근에 조금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거 반영하더라도 4배 네, 그렇죠. 조금 넘는 건데. 작년에도 근데 4배 정도였긴 하죠. 작년에도 네네네. 보면은 PER이 4배, 5배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확정 실적 기준으로도 4.4배. 네.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고 저희들은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 낮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다. 이 정도면
아예 그냥 성장이 없는 산업으로 치부하는 밸류에이션이잖아요. 거의 뭐 성장이 없는 수준이 아니죠. 거의 뭐 역성장 내지는 아하.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너무 낮다라고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왜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느냐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는 말씀드린 그런 미래차 시장에 대한 밸류를 누가 가져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부분을 뭐 꼽자면은 이젠 리콜 리스크. 예. 때 되면 한 번씩 때 되면 튀어나오는. 한 번씩 나오는 대규모 리콜 리스크 때문에 아니 이거 뭐 파업도 하고 니네 가끔씩 파업한다고 뭐 손실 내고 리콜한다고 시작 까먹으니까 뭐 그거 디스카운트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완성차의 어떤 실적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네. 굉장히 견고하고 그리고 지금 주주환원책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PER이 낮은데 주가가 안 오르는 기업들을 보면은 주주환원책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네. 아니면은 주주한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 캐시플로의 30에서 40% 정도는 매년 주주환원책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오. 뭐 올해부터는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그 중에서 일부 소각도 하겠다라고 기아도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지금 돈은 잘 버는데 디스카운트를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성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야 되겠지만 이 아주 딥 디스카운트인 상황에서는 이런 주주 환원책을 통해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매년 이제 CEO 인베스트 데이를 하잖아요. 현대기아차가. 네네. 그러면서 미래 전략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고 그리고 주주환원책도 이제 다시 한번 강화를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저는 이제는 디스카운트는 해소가 될 거다. 이거는 지금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밸류에이션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 수익률도 이제 4월 10일 리포트 기준으로 보면은 3%대 후반이 네. 나오는. 3.8%인데 예. 현대차가 지금 중간 배당도 이제 한 1,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일부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의 뭐 4, 5% 정도 되는 이제 주주 환원책을 매년 실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일 연구원님께서는 올해 현대차의 영업이익 거의 12조 9,500억을 예상하고 계시는 거고. 네. 이미 그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원체 이제 뭐 한 6천억밖에 못 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 최대 네, 실적을 1위가 이제-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1위를 현대차가 기록을 하는. 네. 하여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거 얼마냐? 13조 7천억까지도 네. 실적이 늘어날 걸로 보고 계시는 거고. 그 인베스터 데이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이제 기아차로 넘어가야겠다, 그렇죠? 네. 기아도 얼마 전에 시어 인베스터 데이를 했죠. CU 인베스터 데이인데 이거는 직접 그러면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네, 뭐 하신 거예요? 직접 나오셔가지고 경영진 다수 참석을 하셔가지고 세세하게 2030년까지 플랜에 대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주로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일단 전기차 판매 목표치 상향했고요. 그리고 전사적으로도 판매 목표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430만 대를 전체적으로 판매를 하겠다. 기존에 발표를 했었던 거는 400만 대이기 때문에 네. 30만 대 정도 추가적으로 상향을 했고요. 어허. 그리고 EV 판매 목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30년 120만 대에서 160만 대로 40만 대 정도 추가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도 추가적으로 더 늘리고 그리고 EV 비중은 그것보다도 더 많이 올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세하게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EV의 수익성 강화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밝혀주셨습니다. 일단은 EV 전기차만 하더라도 40만 대 목표 상향. 이건 이제 2030년 네. 기준이고요. 내연기관차도 포함을 해서 2026년 기준이 401만 대로 기존보다 15만 대 늘려서 잡은 거고 2030년 물론 이제 시간은 멉니다마는 네. 430만 대까지 이렇게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되면은 2030년 37%까지 EV 비중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현대기아가 워낙 그 이머지 시장 쪽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뭐 미국하고 EU 같은 선진국 기준으로는 50% 이상 비중을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비중이. 전기차 비중이. 네. 그때 되면은 또 이제 전기차의 어떤 수익성이 어떻게 나아질지도 좀 봐야 될 테고요. 수익성 가이던스를 준 거는 내연기관차 비슷한 동등한 10% 정도를 이제 마진율 마진율 10%. 한 30년 정도 되면요. 2030년 정도 되면은 달성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서서히 마진율이 올라가는 곡선으로. 아마도 100만 대를 넘어서는 2026년도가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저 정도가 되면 이제 규모 경제는 어느 정도 다 달성이 됐기 때문에 저 시점부터 10% 근접을 하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30년대가 되면은 목표는 이제 그 이상이 될 것 같은데 두 자릿수 마진율이 사실 만만치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네. 10% 정도를 이제 달성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약간 이것도 이 회사의 경영진이 이제 목표로 하는 거랑 시장에서 이제 평가로 하는 거랑 이제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게 이제 제대로 되겠느냐, 지켜지겠느냐, 혹은 저게 되겠어 하고 이제 갸우뚱하는 거랑 좀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시장의 반응은? 시장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100% 믿을 수는 없다 네.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달성을 위해서 뭐를 줘야 되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배터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싼 가격에 조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크리티컬한데 만약에 너희들이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싼 가격에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너의 말을 믿겠는데 네. 그걸 입증 못하면은 솔직히 반신반의다. 왜냐면은 배터리 가격을 확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배터리 원활하게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차량 생산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황들을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이제 가장 컸었던 것 같고요. 기아에서 답변을 했었던 부분은 네. 현재 2026년까지 플랜은 이제 81기가와트 아워인데 네. 여기까지는 이미 다 물량이 확정이 돼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달 계획뿐만이 아니라 네. 배터리 회사랑 같이 협의가 되어 있는 수준이다. 그렇죠. 이미 협의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26년부터 30년까지의 필요분도 현재 해외 JV를 통해서 조달할 계획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회사랑 어떻게 플랜을 가져가느냐를 다 얘기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네. 거기까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젠 세세하게 얘기했던 부분은 일단 배터리 케미스트리는 굉장히 다변화할 거다. 그러니까 뭐 NCM뿐만 아니라 뭐 LFP라든지 뭐 아니면은 다른 이제 배터리 타입까지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여러 배터리 업체들의 배터리를 채용을 해서 전기차 생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LFP 배터리 도입도 추진하고 있고 원통형 배터리 채용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로 다 옵션을 열어놓고선 가능한 모든 업체로부터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겠다. 뭐 이런 지금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답변을 해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생산 부분인데, 네, 네, 네. 지금 생산 공정 혁신이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전기차 신공장이 들어가는데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장들은 사실은 지어진 지 몇십 년 된 굉장히 노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선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건데 네. 아무래도 좀 비효율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내연기관차는 차별화되는 설계를 통해서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이 되고 있죠. 공통적으로 완성차 메이커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더 좁은 공간에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풋프린트라고 하는데 네. 더 좁은 공간에서 똑같은 양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UPH라고 하는데 Units per Hour라고 그래가지고 1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유닛의 숫자를 대폭 증대시키겠다. 공정을 간소화함으로써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차세대 혁신 공정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또 코스트를 줄이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공정 효율성. 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현대기아차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자세하게 플랜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근데 좀 구체적으로 곧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조자 공장을 보게 되면은 공장 사이트 면적을 알 수 있을 거고, 네. 그럼 걔네들이 이 사이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생산하겠다 이런 거를 보면은 그 풋프린트 대비해서 생산량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전보다 얼마나 효율성이 올라왔구나. 뭐 요거를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원을 또 고용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뭐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는 뭐 몇몇 명을 채용했는데 뭐 저기서는 뭐 그거에 한 60%밖에 채용을 안 한다. 뭐 이러면은 이제 인력 효율성이 확 높아졌다는 거를 또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아하.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회사 쪽에서 다 깔 수는 없긴 해요. 네. 근데 이젠 저희로서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일단 또 이제는 정말로 코스트가 내려가겠구나. 이런 거를 또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회사 측의 목표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뤄 나가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보고 이런 그렇죠. 기준으로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10만 원, 10만 원 쓰고 계시고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은 여기 뭐 현대차보다 더 낮아요. 네. 근데 올해 주가 상승률로 놓고 보면은 기아차가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네. 여전히 밸류는 형보다 조금 더 낮은 거예요. 네. 아직 그러면 PER 4배가 안 돼요? 네. 안 되네요. 23년 추정 실적 3.7배. 기준으로. 네. 추정 실적 기준으로 3.7배. 올해 그럼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조 원 넘어설 것으로. 10조. 10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게 10조 10억 단위였고 이거 항상 헷갈립니다. 10조. 네, 10조. 와, 2년 전에 5조였는데 그러게요. 2년 만에 더블 되네. 또 더블이 됩니다. 와. 기아가 정말 영업이익률이 경이롭게 올라왔죠. 지금 10%대. 1분기가 사실은 굉장히 비수기인데 네. 완성차가 전통적으로 2분기, 4분기가 성수기고요. 1분기, 3분기가 좀 비수기거든요. 네. 그래서 2, 4분기가 이익률이 더 높은데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대 영업이익률이 나옵니다. 비수기 때도 이익률이 그렇게 좋다. 네. 신차 효과 뭐 이런 거 아까 설명해 주셨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가 워낙 잘 됐고 그리고 지금 워낙 이젠 비용도 안 쓰면서 차량을 잘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영업이익 11조 4천억 보시는데 이 상태로 가면은 뭐 PER 한 3.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올 들어서 와 벌써 45%나 올랐어 이러면 이제 또 손이 안 나가는데 그거보다는 좀 지금은 밸류에이션을 봐야 될 때인가요?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는 좀 우려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유지 가능한 실적이 맞나? 항상 의심하죠. 네, 항상 시장은 의심하는데 항상 의심해요. 지금은 그럴 만한 조건이 없는 거죠. 왜냐면은 뭐 경쟁사들이 생산을 못해서 그렇다 이런 핑계도 이제는 안 통하고 예. 그리고 이거 일시적이다. 뭐 금리도 올랐는데 이제는 저 마진 깨진다라고 했는데 네. 잘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구조적인 변화다라는 거를 이제는 인정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런 실적이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업체들이 뭐 밸류에이션이 낮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뭐 6배에서 10배 사이 정도 구간에서는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역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마진율이 낮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조건에서 본다면은 뭐 PER 6배에서 10배 사이까지는 무난하게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뭐 설사 뭐 리콜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디스카운트 요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절대적으로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아도 주주 환원 더 잘 하겠다라고 했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좀 이야기를 더 여쭤봐야 될 텐데 어떤 거는 보니까 뭐 올해 들어서 막 7, 80% 오른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약간 중소형 부품주들 네. 역시 완성차 오를 때 부품주가 훨씬 더 베타라고 하는 변동성 크게 가는 것들이 있던데 네. 일단은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재일 연구원님이 커버하는 영역 내에서만 이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네. 몇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토픽이 뭔지를 먼저 듣고 네. 이야기 이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네. 현대기아차 중에서 그러니까 완성차 중에서 토픽은 뭐예요? KG 모빌리티 포함해서. 지금은 사실 1분기 실적을 앞둔 시점에서는 현대차를 오.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출연하셨을 때는 기아차였고 네. 지금까지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주가 퍼포먼스는 기아차가 좋았는데 네. 근데 현대차가 지금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네.
실적 서프라이즈 강도가 기아보다 현대가 조금 더 높고요. 아, 1분기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금리가 조금 많이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 좀 내려가고 있죠. 시중금리. 네, 현대차가 자회사로 연결 자회사로 이젠 금융법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피탈사들이 있는데 금리가 올라갈 때 얘네들의 실적이 취약해지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금리가 오히려 내려오면서 금융법인 쪽 실적들이 조금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작년에 오히려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었거든요. 금융 쪽에서 손실이 굉장히 커질 거고 현대차가 연결을 잡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다 이랬었는데 그게 좀 역으로 작용을 해서 현 시점에서는 현대차가 조금 더 플러스 요인들이 많아 보입니다. 현대캐피탈 이런 거. 네, 그렇죠. 뭐 근데, 현대캐피탈 네. 아메리카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많이 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금리가 원체 많이 올라갔고 사람들이 할부 부담이 너무 커져서 차를 안 산다. 이런 뉴스를 정말 많이 접했는데 다 노이즈였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금리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금리 이벤트? 네. 그러니까 완성차 금리 업체가 할인. 막 이자 지원. 네. 오. 이자 할인 뭐 지금 시중 금리가 7%면은 뭐 특별 금리로 뭐 4% 해줄게 이런 이벤트를 하는데 이런 게 다 사실은 캐피탈사한테 부담이 됩니다. 아하. 네. 근데 조달- 이제는 그걸 안 해도 되는 막 이런 그쵸. 환경으로. 낮아졌으니까 조달 금리도 좀 안정화됐고. 그러면 자동차도 간접적으로 시중 금리 하락, 금리 인하 수혜주로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또 그죠. 가격적 부담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소비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작년에 너무 금리가 막 오르니까 못 사고 있던 분들도 이제는 좀 살만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여쭤보려다 말았던 거. 부품사 중에서 토픽은 뭔가요? 일단 부품사 중에선